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 예보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2일입니다. 정말로 송구스럽게도 저희가 12월을 마지막으로 촬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곧 돌아온다 했는데 1월이 아닌 2월이 돼서 그것도 말일에 가까워져 가는 와중에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야기들을 조금 꺼내보고 이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가의 측면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많이 시켜 먹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곳 저곳에서 시켜 먹거나 아니면은 택배도 굉장히 많이 시켜 먹었습니다. 뭐 백화점에서 사야 될 것들 아니면 동네 가게에 사야 될 것들 아니면 마트에서 사야 될 것들 다 택배로 시키기도 했고요. 아니면은 바로 동네 앞에 있는 밥집부터 시작해서 조금 멀리 있는 치킨집 아니면은 뭐 백반집 아니면 감자탕집 아니면 뭐 갈비찜집 뭐 정말 다양한 집들에서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가 비대면 사회 속에서 대면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물건을 배달받고 물건을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을 사는 장사들이 굉장히 시장이 커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달 근로자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 배달 가능한 업체들도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좀 편리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면은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요. 그에 따라서 보통은 위상이 커지곤 합니다.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위상이 커진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그 일에 체험하게 된다면 그 일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이해도 더 커지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해도 감수성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위상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봤을 때 배달을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상이 정말 그 규모에 걸맞게 커졌느냐 높아졌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뉴스나 아니면 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 SNS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과거보다는 조금 올라간 건 맞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그 시장 규모에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 규모에 비해서 낮아졌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기업, 근로자, 소비자 측면 각각의 측면에서 일어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거의 결과를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보통 기업에서는 낮은 복지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배달의 민족에서 한 이야기인데 배달을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소비자들이 감사를 표하자, 막 간식을 주자라는 이야기의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소비자들의 반발 속에서 그리고 라이더들의 반발 속에서 이 행사가 무산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반대로 말하자면은 뭐 주최한 입장에서야 정말 좋은 이야기긴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진료받을 때 돈 내고 다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거나 코로나 문제는 다 그런 식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로 감사를 합시다라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캠페인 역시도 그러한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지적받았던 지점은 그 행사로 인해서 라이더에 대한 그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측면이 되거나 아니면은 기업이 전가해야 될, 책임져야 될 그 복지 시스템을 제대로 못 수행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반발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사실은 기업이 이런 라이더분들을 위해 존재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라이더분들을 굉장히 위험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각하면 지각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는 경우도 많고요. 또 과속을 조장해서 그분들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난폭 운전을 조장한다. 그러니까 몇 분 안에 도착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분들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우 자체도 사실은 이렇게 낮긴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장이 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광고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4대 보험이나 노동자 근로자 인정 같은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문제로 논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배달 근로자에 대해서 노조도 생겨난 배민 같은 경우에서도 여전히 진짜로 그게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높아지고 있는 중이지만 여전히 그러한 낮은 기업의 복지나 아니면 처우 등이 문제가 되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근로자들 역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상식이 아니라 이건 불법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 성적인 노출을 한 배달원이라든지 여자분들이 계시는 그 와중에서 성적인 노출을 한다. 이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좀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 권역을 기점으로 해서 배달을 뛰고 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정해진 휴게 장소를 쓰지 않고 보통은 뭐 카페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쉬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벤치 같은 데 쉬거나 하는 거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셀프 빨래방에 있는 우리가 휴게 공간 있지 않습니까? 빨래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빨래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뭐 조금 뭐 휴게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배달하시는 분들께서 휴게 장소로 썼는데 그걸 용인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용인해주니까 또 거기에서 방역수칙도 위반하고 뭐 술판을 벌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객이 전도돼서 들어와서 이용을 하려는 고객들을 내쫓은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근로자들이 조금만 더 이런 일을 한 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일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일들 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셀프 빨래방이 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객이 아니면 어떤 주인분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을 하는 영업장이고 우리가 영업을 그들이 배려해 준 거에 있어서 배려해 준 거 안에서 해야 되는 거지 사실은 저렇게 뭐 내가 주인인 것 마냥 뭐 거기서 술판을 벌이고 사실 술판 벌이는 것 자체도 이해도 안 가긴 합니다만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게 옳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건 좀 상식선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소비자 측면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낮은 인식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게 최근에 있었던 그 모 학원에서 배달하시는 분을 굉장히 비하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대하면서 나는 이렇게 편하게 이 돈을 버는데 너네는 뭐 그렇게 노가다 하면서 돈을 버냐라는 식의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뭐 그런 인식이 뭐 그게 전부는 아니고 더 많긴 합니다만은 뭐 그러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건데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배달원이어도 그런 사람에게 과연 친절한 서비스를 대하고 싶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또 그리고 많은 배달하시는 분들이 시간 단위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진 시간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여기 회사에서 나와 출근해서 근무한 게 아니라 몇 번 그 배달을 하고 몇 번 어떤 근로를 뛰는 거에 따라서 그러한 건 바이 건으로 임금을 지급받거나 하는데요. 그 임금 지급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달 받느냐 못 받느냐 시간이 곧 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실 텐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본인의 일정만으로 본인 이유만으로 남을 무시한 처사도 역시도 상식적인 선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다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진짜면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 위의 사례들은 대표 사례일 뿐인 거고 위의 것들이 어떤 게 원인이냐 결과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자면은 만약에 그 소비자가 낮은 서비스로 인해서 본인이 그러한 분들에 대한 인식을 내면화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낮은 복지를 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낮은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소비자가 굉장히 낮은 가격 수준이나 아니면은 낮은 지불 용의로 인해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 후려치기가 들어가서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어떻게 본다면 물론 지금 이게 일반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지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기업이 교육이 부족해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 생겼으니까 결국에는 근로자의 문제는 기업의 책임이 아니냐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 해결이 쉽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나서서 누군가만 고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릴 텐데 세 입장, 3자 모두가 문제가 어느 정도씩은 다 가지고 있고 모두가 전적인 책임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사실 이런 때는 답이 하나 있긴 합니다. 셋 모두가 같이 변하는 겁니다. 물론 셋 모두가 동시에 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부터가 좀 변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같은 경우에선 보다 근로자의 처우나 소비자 만족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소비자들은 감사하는
인사? 최소한의 뭐 그분들을 하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배달이 왔고 그분들은 그런 일을 하니까 왔는 거에 대해서 무사히 왔고 안전하게 와주세요라는 식의 표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근로자 측면에 있어서도 내가 돈 받고 하는 일만큼 직업의식이나 책임감 그리고 좀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성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 셀프 발방에서 술자리에 보이거나 그런 상식선에서만 좀 생각해봐도 많은 게 풀릴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작은 결국엔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부터 시작하고 우리 여기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변화가 시작돼야지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함께 사는 사회로 변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가 결국에는 최종적인 해결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나부터 변해야 되고 내가 변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보고 남도 따라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차차차 변해간다면은 이 사회가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한 배달 근로자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행복하고도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